건강한 반려동물 삶을 위한 올바른 건강 상식. 강아지들이 신경질환, 순환계 질환 등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경련 증상인지 실신 증상인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려주기 이번 시간은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난 경우 보호자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발작이라고 말하는 경련은 대뇌 피질에서의 전기활동이 과도하거나 과동기화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떨림이나 강직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신은 뇌로 공급되는 산소나 당의 결핍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의식이 소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련과 같이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할 때 의식이 소실되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경련과의 가장 큰 차이는 뇌 자체의 정기적 활동 문제가 아닌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결핍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여 혈관을 통해 장기로 보내게 됩니다. 뇌도 심장과 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펌프질을 하는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뇌로 혈액을 전달하는 혈관에 이상이 있어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산소, 포도당 등 혈액 속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 실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물병원에 경련 및 실신으로 내원하는 경우 대부분 증상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수의사들은 질병을 진단할 때 증상과 맞지 않는 질병을 하나씩 제외하는 룰아웃 방식의 진단법을 사용합니다. 경련과 실신은 뇌에서부터 나타나는 증상은 동일하나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증상이 경련 증상인지 실신 증상인지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다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보다 적은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련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전구기, 전조, 발작기, 발작 후기로 나눠집니다. 전구기는 발작이 시작되기 전 단계로 아이가 흥분하거나 쉬려고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미약한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발작이 나타나기 수시간에서 며칠 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조 증상은 발작이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로 수초에서 수분 동안 같은 장소를 서성거리며 걷거나 핥거나 삼키기 등의 감각계 이상, 침 흘림, 구토, 배뇨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입니다. 구석에 숨기, 한 곳을 바라보기, 울부짖기, 흥분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작기는 발작이 일어나는 단계로 의식을 잃거나 정신착란을 보이는 등 여러가지 행동을 할 수 있고 사지가 뻣뻣해지거나 떨림, 허우적거림, 턱을 씹는 행동, 침 흘림, 불수의적 배변, 배뇨 등을 보입니다. 발작의 길이는 1분 이내에서부터 멈추지 않는 경우까지 환자들마다 다릅니다. 발작 후기는 발작을 보인 직후 단계로 수초에서 수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방향감각 상실, 운동실조, 수면 또는 시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부위에서의 감각 및 운동신경의 이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련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분 발작의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강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신의 증상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신 시에도 경련과 같은 강직, 활모형 자세, 배뇨 증상 등을 보이기도 하는데 뇌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경련성 실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련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 주변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신의 경우 경련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경련과 같은 전조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경련 증상에서 설명했던 불안해하거나 서성거리거나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전조 증상이 없다면 실신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문제로 나타나는 실신의 경우 심장이 빨리 뛰면서 뇌로 혈액 공급을 못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발톱을 깎거나 목욕과 같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나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만나 너무 흥분하였을 때 혹은 운동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실신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련이나 실신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구등이 없는 넓고 푹신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추가적인 머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엎드린 자세로 유지하여 병원으로 바로 내원해주세요. 경련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침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고개를 들지 않고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과 실신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그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련이나 실신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전신 종합 검진입니다. 보통 청진, 혈압, 신경계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등이 실시되며 필요시 호르몬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경련이 의심되는지 실신이 의심되는지에 따라 MRI 촬영 및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심전도, 심장 초음파, 심장사상충 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련 증상이냐 실신 증상이냐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시 보호자님께서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증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주시는 것도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의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길게 나타나는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어떠한 주기로 나타나는지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진단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려주기 이번 시간으로 경련과 실신 증상의 차이점과 대처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지식과 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